파트 1 역사의 서막 삼국시대의 균형과 고구려의 야망. 681년 고구려 황제는 칙령을 내린다. 삼국은 하나다. 이제 우리는 대고구려 제국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의 한반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 땅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드넓은 대제국의 이름이 고려가 아닌 고구려였다면 말이죠. 삼국시대 한반도는 세 개의 웅대한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만주 벌판을 호령하며 중국 대륙의 강자들과 당당히 맞서는 고구려가 있었고, 서남쪽에는 해상 강국으로서 외와 중국을 잇는 교역로를 장악한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에는 철저한 중앙 집권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신라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졌던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 수나라의 100만 대군에 준하는 대규모 병력을 물리친 불굴의 기계, 그리고 당나라마저 굴복시킨 거대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고구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상력을 더해봅니다. 만약 천하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의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파트 2 운명의 갈림길 고구려의 다른 선택.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때로는 작은 선택의 차이 혹은 결정적인 순간의 흐름입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수당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 598년 고구려 수나라 전쟁부터 676년 나당 전쟁까지 고구려는 거의 80년간 중국 대륙의 거대한 제국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고구려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역대급 병력을 전멸시켰고, 연개소문은 당나라 황제를 직접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구려가 이보다 더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대륙의 역사를 바꾸었다면 어땠을까요? 살수대첩 이후 수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넘어 당나라 건국 초기의 고구려가 요동을 넘어 중원까지 진출해 당나라의 국력을 근본부터 흔들었다면, 고구려가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의 주도권을 잡으며 대륙의 그 위대한 기상을 확고히 했다면 말입니다. 이로써 당나라는 한반도 개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방의 축을 고구려 견제에만 두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책의 고구려 대륙 진출사라는 장이 새로 쓰였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백제와의 성공적인 공조와 흡수. 실제 역사에서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백제 의자왕의 실정과 나당 연합의 결성으로 이 균형이 깨졌죠. 만약 고구려가 백제의 결정적 위기 순간에 적극 개입하여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백제를 사실상의 보호국으로 삼았다면,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대신 고구려가 백제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확립하고 신라를 동서로 압박하며 고립시켰을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삼면이 바다이고 한 면만 육지인 신라의 지형적 한계는 고구려의 군사적 포위망 속에서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을지문덕의 후손이 신라 땅에서 조용히 죽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는 제국의 최고 장군으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고구려 제국의 번영 속에서 당당히 그 이름을 드높였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 내부 결속의 완성. 고구려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연개소문 사후의 권력 분쟁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면서 당나라에 항복하거나 내응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만약 연개소문이 생전에 확고한 후계 체계를 구축했다면, 또는 그의 아들들이 대업을 위한 단합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면, 흔들림 없는 지도력 하에 강고하게 통합된 고구려가 내부 분열 없이 외침에 맞서고 동시에 남진 정책을 펼쳤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되면서 고구려는 7세기 말 드디어 한반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평양성에서 시작된 통일 의지는 마침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온 국토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업을 완성한 것입니다. 파트 3 대고구려 제국의 탄생과 그 풍경. 자,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 속의 대고구려 제국입니다. 만주 벌판에서 한반도 남단까지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위대한 통일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구려 제국의 수도 드넓은 평양성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좌측엔 철갑을 두루말 탄 장군들이 늠름하게 행진하고 우측엔 붉고 푸른 고구려 깃발이 거대한 궁궐 위로 바람에 휘날리죠. 만주 평야에 솟아오른 제국의 석조 궁궐과 그 궁궐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구려의 기상과 영광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광활한 제국의 영토와 새로운 수도, 새로운 고구려 제국의 국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까지, 서쪽으로는 요하를 넘어 현재의 북경 인근까지, 동쪽으로는 동해와 두만강을 경계로, 남쪽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영토입니다. 이는 현재 남북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죠. 특히 만주 지역의 완전한 장악은 고구려에게 엄청난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 광활한 평야와 산림 자원, 그리고 유목민족들과의 교역로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통일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평양성이 그대로 수도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거대해진 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더 중앙에 위치한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심양이나 길림 일대에 웅장한 신도시가 건설되어 고구려 특유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만주 벌판에 우뚝 솟아오르고 오부체제를 확대한 새로운 행정구역이 제국 전역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통치체제의 혁신과 사회상, 고구려의 통치체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전통적인 오부체제를 확대하여 만주 오부, 한반도 오부 총 10부 체제로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각 부는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되 중앙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였겠죠. 피정복 지역인 옛 백제와 신라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통합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현지 귀족들을 회유하고 고구려 문화의 점진적 확산을 도모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동화 정책을 실시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무예와 기마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국 전역에 강인한 상무 정신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신라의 화랑도나 백제의 무사 계급이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와 융합하여 새로운 무사 문화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물론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권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고구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 과제였을 것입니다. 통신 수단의 한계와 지역별 특색을 아우르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찬란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 문화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새나라 문화의 융합이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웅장하고 역동적인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백제의 섬세한 예술성과 신라의 화려한 장식 기법이 결합되어 독특하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고구려의 힘찬 기상이 백제의 온화한 미소, 신라의 찬란한 빛깔과 만나 탄생하는 새로운 예술의 정수를요. 고구려 고분 벽화의 힘찬 기상에 백제 불교 예술의 온화함이 더해지고 신라 금관의 정교함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특히 불교 예술에서는 고구려의 대륙적 스케일과 백제의 세련미, 신라의 화려함이 조화를 이루어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교 문화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만주의 풍부한 자원과 한반도의 농업 생산력이 결합되어 동아시아 최강의 경제력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뛰어난 철기 기술이 제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농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전했겠죠. 교역로 역시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파트 4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장기적 영향. 이제 대고구려 제국의 등장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통일 제국이 탄생한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아시아 질서를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통일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이미 고구려 하나만으로도 벅찬 상대였는데 한반도 전체를 통일한 초강대국이 압록강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처럼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아니라 통일된 압도적인 척수와 직면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고구려가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산해관 일대까지 진출했다면 중국 역사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나라의 국력이 고구려 견제에 집중되면서 서역 경영이나 토번 정벌 같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역사책에 고구려 대륙 진출사라는 장이 새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북방 민족과의 관계 변화, 일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일본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정세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압도적인 대륙 세력과 직면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해군력과 선진 기술이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일본의 문화 발전 방향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기마 문화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의 무사 계급 형성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의 사무라이와는 또 다른 형태의 무사 문화가 등장했을 수도 있죠. 북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고구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주를 완전히 장악한 고구려는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 민족들의 남하를 차단하는 확고한 방파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이들 민족을 복속시키거나 동맹관계를 맺어 더욱 강력한 북방 연합을 구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칭기즈칸의 서정이 아니라 고구려와의 대결이 몽골사의 중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권의 채평과 현재에 미치는 영향.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통일은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의 재편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아니라 고구려 중국 양강 체제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변화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영토와 민족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만주 지역이 우리의 확고한 영토로 남아있다면 현재 한반도 분단 상황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신라의 화랑도나 원효의 불교 사상이 아니라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연계 소문의 기상이 우리 민족성의 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강인하고 진취적인 민족성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죠. 파트 5 클로징 끝없는 상상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이라는 상상의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한라산까지 아우르는 드넓은 대고구려 제국,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강건한 통일 국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모습까지 그 어느 시대보다 강인하고 드넓은 영토를 호령했던 민족 고구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역사에서 그 찬란한 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상상 속에서만 이 위대한 꿈을 펼쳐볼 수 있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이 단순한 공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역사의 가능성과 우리 조상들의 역량을 새롭게 조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정말로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고 당나라의 맹공을 막아냈으며 중국 황제를 직접 위협했던 막강한 국력, 만주 전역을 호령하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위상. 이 모든 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고구려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비록 실제 역사에서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통일을 이뤘지만 고구려의 기상과 정신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외침에 맞서고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꿈을 펼쳤던 그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상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꿈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꿈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에 우리도 고구려처럼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말입니다. 고구려의 기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고구려의 포용력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며 고구려의 의지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고구려 통일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구려 통일이 가져올 또 다른 만약에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다른 흥미로운 가상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가상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안녕히 계세요.